백성을 사랑한 임금 세종. 충녕은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푹푹 찌는 더위나 매서운 추위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충녕은 여러 달 몸이 아파 누워 지내면서도 책을 읽었어요. 아버지 태종은 어린 아들이 큰 병이 날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책을 모조리 치웠지요. 몸이 좀 나아지면 읽어라. 엉엉 울던 충녕은 병풍 뒤에서 책 한 권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무려 1000번이나 그 책을 읽어서 줄줄 외웠지요. 충녕의 맏형 양녕은 곧 임금이 될 왕세자였어요. 그런데 양녕은 책만 보면 하품이 나오면서 얼굴이 일그러졌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도 신나게 놀다 올 거야. 어때? 이 옷 멋있지 않니? 양녕이 한껏 차려입고 세자궁을 나서며 우쭐댔어요. 그러자 충녕은 안타까운 얼굴로 양녕에게 말했지요. 형님,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먼저 마음부터 다스리는 게 좋겠어요. 태종은 양녕 대신 셋째 아들 충녕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었어요. 충녕은 조선의 4번째 임금 세종이 되었지요. 나라가 잘 되려면 먼저 인재를 많이 찾아내서 잘 키워야 해. 세종은 학문을 닫고 책을 펴내는 집현전을 새로 열었어요. 그리고 온 나라에서 젊고 뛰어난 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너희는 오로지 학문에만 힘쓰도록 하라. 집현전에는 밤낮 없이 학자들이 책장을 넘기고 글 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찬 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밤 세종이 내관을 불러서 일렀어요. 집현전에 가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새벽에 내관이 돌아왔을 때도 세종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앉아 있었지요. 신숙주라는 학자가 밤새 글을 읽다가 새벽 딸기 울자 잠들었습니다. 세종은 옷 한 벌을 내주며 말했어요. 이 옷을 가져다가 잘 덮어주어라. 아침에 일어나 임금의 옷을 발견한 신숙주는 세종의 마음에 감동해 더욱 열심히 학문을 연구했어요. 세종은 온 백성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나라를 꿈꾸었어요. 그런데 세종이 임금이 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어느 시골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세종은 이 일을 알고 몹시 충격을 받았지요. 그자는 어째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을까? 어리석은 사람이라 자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랐을 거야. 세종은 어리석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 다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세종이 신하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임금을 잘 받들어 모신 신하, 부모에게 효도한 자식, 남편을 잘 뒷바라지한 아내들의 이야기를 모아보아라. 세종은 이런 이야기들을 한데 묻고 글을 못 읽는 백성을 위해 그림을 덧붙여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펴냈어요. 온 나라에 삼강행실도를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세종은 이제 백성의 가난한 살림살이에 눈을 돌렸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낡은 방식을 그대로 쓰기 때문이야. 세종은 과학을 발전시켜서 백성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장영실 같은 뛰어난 과학자들과 함께 수많은 과학기구를 만들어냈지요. 이 기구들은 백성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우리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어요. 세종은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밭을 일구면 곡식이 잘 자라는지, 어떤 땅에서 무슨 곡식이 열매를 많이 맺는지 알아내도록 하라. 세종은 새로운 농사법을 정리해온 나라의 농부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관청에서는 추구기로 비의 양을 재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게 했어요. 가을이 되자 풍년을 맞은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어요. 세종은 한자가 백성들이 배우기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백성들이 단 며칠만 해도 쉽게 깨칠 수 있는 글은 없을까? 세종은 우리 글을 만들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하들은 중국의 한자를 세상에서 가장 앞선 글로 여겼어요. 내가 새로운 글을 만들자고 하면 반대가 심하겠지? 세종은 몇몇 학자들과 함께 조용히 연구하며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고개를 갸웃대며 쑥덕거렸지요. 그동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병이 나셨나 봐. 실제로 세종은 건강이 무척 나빴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힘을 얻었어요. 마침내 세종이 한글을 완성했어요. 그러자 여러 학자들이 들고 일어났지요. 한글을 쓰면 중국의 뛰어난 문화를 모르게 되어 야만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종이 학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백성들이 한글을 배워 책을 읽으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가려내어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반대하는 학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말과 글에 관한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 나하고 한번 토론해 보겠느냐?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입을 꾹 다물었지요. 세종은 당당하고 힘찬 목소리로 한글을 세상에 알렸어요. 문자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면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 마음을 제대로 담고 분명하게 우리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이 되었다. 세종은 한글을 쉽게 풀이한 글을 덧붙여서 온 백성 사이에 널리 퍼지게 했어요. 그리고 지편전 학자들에게 일렀어요. 백성을 이롭게 하는 한자책을 한글로 옮겨서 펴내고 한글로도 직접 글을 써서 책을 펴내도록 하라. 세종의 생각은 한치도 틀림없이 딱 들어맞았어요. 누구든지 마음을 굳게 먹고 노력하면 단 며칠 만에도 한글을 깨칠 수 있었지요. 온 나라에 한글로 된 책을 읽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모든 백성이 가슴을 펼치고 활짝 웃으면서 우리 글을 갖게 된 것을 더없이 자랑스러워했지요. 세종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책을 읽으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환하게 밝았으며 숨어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금세 알아보았어요. 세종은 이런 인재들을 잘 돌보고 키워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지요. 세종의 노력으로 조선은 평화롭고 넉넉하며 따뜻한 정이 넘치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어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준준아빠.